네, 정부로 이송된 내란, 또 김 여사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의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모레까지 특검법을 공포하라며 한 총리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서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속셈이라며 비판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오전에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각각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레까지 공포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인데, 일단 이 두 특검법의 경우에는 이제 올해 마지막 날이 이제 사실상 거부권 행사 시한이고요.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협박성 발언이다.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내용 어떻게 오늘 오전 상황 보셨는지요? 일단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민을 바라보기보다는 국민의힘의 당리당략을 우선히 하고 있구나,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런 내란에 대한 지속 상태를 수습하려고 하는 의지가 박약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셨는데, 지금 이 말씀은 그럼 김건희 여사가 곧 윤석열 정부이고 국민의힘이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이것을 이렇게 일체화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민의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전혀 의지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지금 12월 저희가 24일까지 이걸 좀 공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법적으로는 12월 31일 또는 1월 1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께서의 판단은 다 끝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고, 이번 24일 날 국무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포를 하는 것이 국민들을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이 지금 각종 의혹이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을 수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여전히 반대하고 나서고 있는 것은, 국민들께서 보실 땐 결국 이 계엄을 옹호하고 또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방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비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까지 감수하고서도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하신다면 아마 국민들의 매서운 심판을 피해갈 길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이시고, 민주당에서는 책임을 묻겠다, 탄핵 얘기까지 한 거잖아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탄핵이 민주당이 전가의 보도가 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지금 권한대행에까지 이렇게 탄핵 운운하면서 겁박을 하는 거는, 저는 민주당이 이 국정을 자기들의 뜻대로 이끌어가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민주당의 시간에 맞추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익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러면 특검법 이게 정부로 이송돼 가지고 보름간의 시간을 거치는데, 그게 31일까지인데, 그럼 그 전에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행사하는 게 탄핵 사유입니까? 그럼 24일까지 하면 국정이 안정되고 외교도 안정되고 국방도 안정됩니까? 29일에 하면 안 됩니까? 저는 이런 이분법적 논리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지금 권한대행이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이 없는 것을 행사하는 건 아닙니다. 있는 것을 적법하게 행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네, 정부로 이송된 내란, 또 김 여사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의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모레까지 특검법을 공포하라며 한 총리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서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속셈이라며 비판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오전에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각각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레까지 공포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인데 일단 이 두 특검법의 경우에는 이제 올해 마지막 날이 이제 사실상 거부권 행사 시한이고요.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협박성 발언이다.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내용 어떻게 오늘 오전 상황 보셨는지요? 일단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민을 바라보기보다는 국민의힘의 당리 당략을 우선히 하고 있구나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런 내란에 대한 지속 상태를 수습하려고 하는 의지가 박약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셨는데 지금 이 말씀은 그럼 김건희 여사가 곧 윤석열 정부이고 국민의힘이다. 라는 말씀이십니까? 이것을 이렇게 일체화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민의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전혀 의지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지금 12월 저희가 24일까지 이걸 좀 공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법적으로는 12월 31일 또는 1월 1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께서의 판단은 다 끝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고 이번 24일 날 국무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포를 하는 것이 국민들을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이 지금 각종 의혹이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을 수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여전히 반대하고 나서고 있는 것은 국민들께서 보실 땐 결국 이 계엄을 옹호하고 또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방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비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까지 감수하고서도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하신다면 아마 국민들의 매서운 심판을 피해갈 길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이시고 민주당에서는 책임을 묻겠다. 탄핵 얘기까지 한 거잖아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탄핵이 민주당이 전가의 보도가 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지금 권한대행에까지 이렇게 탄핵 운운하면서 겁박을 하는 거는 저는 민주당이 이 국정을 자기들의 뜻대로 이끌어 가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민주당의 시간에 맞추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익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러면 특검법 이게 정부로 이송돼 가지고 보름간의 시간을 거치는데 그게 31일까지인데 그럼 그 전에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행사하는 게 탄핵 사유입니까? 그럼 24일까지 하면 국정이 안정되고 외교도 안정되고 국방도 안정됩니까? 29일에 하면 안 됩니까? 저는 이런 이분법적 논리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지금 권한대행이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이 없는 것을 행사하는 건 아닙니다. 있는 것을 적법하게 행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저는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지금 독소조항과 위헌적 요소가 담겨져 있다는 건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어쨌든 야당이 원하는 특검이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고 게다가 김 여사 특검법에는 14개의 모든 혐의 말하자면 수사가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지금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무작위로 휘두를 경우에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전부 칼자루가 가면은 국민의힘 자체가 어떤 지금 위기에 봉착할 수도지도 몰라요. 의혹만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한 게 필요하고 최소한 저는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면은 이 독소조항과 위헌적 조항을 빼서 다시 송부한다 그러면 한 권한대행도 아마 거부권 행사할 명분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버젓이 있는 한 아마 한 대행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심사숙고하게 고민하고 정부가 나름대로 권한대행의 역할을 행사하는 것을 지켜보면 될 일이지
24일 성탄절 선물을 꼭 받아야 됩니까? 특검이 민주당의 성탄절 선물입니까? 왜 24일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과도한 공세는 오히려 역풍을 부를 수 있다. 한 대 행위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할지 여부는 지켜보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보장된 시간 안에서 하는 것이 탄핵 사유가 되느냐라는 부분과 지금 말씀하신 거랑 맥을 같이 하는 게 국민의힘에서도 독소 조항이라던가 위헌적 요소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이 시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 한 총리 지금 이제 한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예고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이 나온 것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조국 혁신당에서도 이제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이 탄핵 소추 안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도 보면 결국 한덕수 총리 시절에 이 12.3 비상계엄에 대한 암묵적 동의 또는 그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지지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이 부분 이 지금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 탄핵안을 가결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좀 이 부분을 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당시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었다라는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지난번 그 국회에서도 국무위원들과 함께 사과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실 부분은 져야 된다 하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이고요. 또 지금 피의자로 이번에 조사까지도 받으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이 상황에 대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한 권한대행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특검법을 공표하느냐 또는 지금 상설특검에 대해서도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떻게 보면 이 헌법을 지키려고 하는지 또는 법률을 지키려고 하는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의지를 지금 저희가 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이 권한대행의 역할 자체가 헌법을 수호하는 그런 또 기능이 있는데 그런 기능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명확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또 물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24일이라는 시한을 설정한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저기 특검에 독소 조항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미 특검은 이 국회를 통과해서 정부로 이송되어 있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지금 독소 조항이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볼 땐 독소 조항일지 모르겠지만 국민들께서는 여전히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국민의힘이 자꾸 독소 조항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그게 아니 거기 지금 죄가 없다면서요.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그 특검을 믿고 이것을 수용하는 것 그래서 결론을 받아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단하고 독소 조항이니 뭐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옳지 않다 이런 말씀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실체적 진실규명 그러니까 정말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걸 알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민주당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받고 싶은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이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이게 조금 더 뒤더라도 한두 달 좀 더 뒤더라도 제대로 된 실체 규명을 하자. 여야가 당리당략으로 판단하지 않는. 그렇다면 굉장히 여야가 합의한 중립적이고 아니면 대법원장이 추천한 그런 특검을 해야지 야당이 추천한 특검을 한다는 얘기는 야당의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고 그다음에 김 여사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지금 의문이 있다면 조사를 받아야 되고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무조건 명태균 의혹부터 14개 무조건 의혹만 제기된 게 14개 다 담겨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련설만 있다 그래도 조사받게 돼 있어요. 이건 무차별 조사예요. 특검이 할 수 있는 조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제돼서 가져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범위를 정하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특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에 대해서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더 합의해서 정한다면은 딱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들이 이 결과를 믿을 수가 있어. 우리가 동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야당의 입맛에 맞는 것만 나온다 그러면 앞으로 대선 시간표가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데 이건 야당이 원하는 쪽으로만 의혹을 끌어들이겠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더 되더라도 수정해서 다시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을 저희가 얼마나 더 드려야 될까요? 지금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저희가 지난번 부결시켰던 특검에 대해서 딱 두 가지만 넣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태균과 관련해서 그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 딱 두 가지만 넣어서 했을 때도 국민의힘에서는 거부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면 아예 이거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갖다가 그냥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지금 입맛에 맞는 것만 자꾸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다 무죄를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무죄라고 한다면은 못 받을 이유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도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그런 주장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하실 건지 국민들이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답을 할 때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헌재에서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보냈는데 아직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 헌재가 이걸 이제 받은 걸로 간주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거부하고 있는 이유를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도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사상 초유로 내란죄로 기소된 대통령 아닙니까? 기소가 되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미 헌재에 가 있는 소추 내용도 내란죄에 국한돼 있고 나머지 다 뺐으니까.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도 방어권을 행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대통령 자신도 법률 전문가이지만 방어권을 행사할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의 심리는 대통령 직위를 박탈당하느냐 유지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방어 전략을 잘 짜고 변론 전략도 잘 짜야 되는데 중요한 건 내란죄를 다룰 수 있는 지금 사실 전문 변호사, 변론 인력이 지금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다 대부분 형사법이라든가 이런 쪽에 특수통들이 많아서 아마 지금 이 역할과 어떤 그 사실상의 이제 그 변론이 있어가지고의 서로 간에 이제 그런 그 지위 규정들을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게 송달 소리가 와서 지금 자료를 받아서 뭔가 정리해야 되는데 아마 제가 추론컨대 아마 그런 데 대한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전략 차원에서 지금 아마 서류를 전달받고 지금 심리 일정을 진행하는 데 대해서 조금 지연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지연된다고 또 얼마나 지연되겠습니까? 사실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그 대국민 담화에서 수사 뭐 당당히 받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며칠 어간이지 이게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일부러 심리 180일 전체를 지연시키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기 어렵고 다만 방어권 측면에서 여기에 어떤 분들이 전략적으로 배치돼야 되는가 역할 분담해야 되는가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서 서류를 조금 늦게 송달받아서 제대로 된 이제 변론 심리 전략을 진행하겠다 그런 측면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저는 제가 보기엔 주말을 기점으로 그리고 성탄절까지 지금 소환 통보가 또 와 있기 때문에 예. 그 월화수 사이에 저는 이 현재 심리 문제도 정리되고 그다음에 서류 송달 문제도 어느 정도는 그 가닥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지금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공조본에서 이제 다가오는 수요일에 윤 대통령에게 나와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뭐 변호인단이 구성된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요일에 어떻게 될지도 상당히 관심인데 어떤 예측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뭐 대통령께서 지금 하고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면 수요일도 출석은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담화 때 이런 말씀하셨죠.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지금 이런 모습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회피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최소한 이 국면에서라도 당당한 만큼은 잃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국민들,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의 바람 아닐까요? 근데 대통령께서는 지금 굉장히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관련 서류가 왔을 때 이렇게까지 일주일 넘게 거부하고 있었던 모습은 없었습니다. 바로 즉시 수령했습니다. 그것이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해야 할 책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고 다시 자리에 돌아온다고 했을 때 지금의 이런 비겁한 모습, 당당함을 잃은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다시 한번 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리더십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미 그런 리더십을 잃었다고 보지만 지금이라도 당당하게 임해 주시길 바라고 어차피 지금 변호인단이 구성이 아직 안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어느 정도의 변호인단도 구성이 되었고
또 실질적으로 대변인 역할을 맡는 변호사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대통령께서 지금 어디에 멀리 계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관저에 있으면서도 지금 우편, 인편, 그다음에 전자우편 모든 방안에 대해서 다 거부를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정말로 그 대통령이 얘기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모습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의아하시고 비겁해한 모습으로 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조금 전에 방어권 차원에서 시간 네. 문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수요일까지 3일 남았는데 그렇죠. 출석도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출석을 한다 안 한다 여부를 저는 이제 대통령 입장이 밝히기보다는 대리인단이 밝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요일까지 네. 아마 대리인 그 선임기가 제출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역할을 분담돼. 지금은 사실은 법적 지위가 없는 지금 그 석동현 변호사가 지금 예. 그 개인 자격으로 지금 브리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개인 자격 브리핑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걸 가지고 내란 방조라고 지금 시비를 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정확하게 대리인 선임계가 낸 법적 지위가 부여된 역할 분담이 부여된 분이 정확하게 하는 게 맞다. 그러면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언제가 출석하겠다. 또 헌재 일정은 언제가 진행하겠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그게 25일 소환 통보가 됐기 때문에 2차 소환 통보가 됐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명시적으로 전 입장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월화수 정도가 아마 대통령이 대리인 선임계와 그다음에 자기 대통령 변호인단의 역할 부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국 수습을 위해서 국회 움직임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야정 협의체가 뭐 어느 정도 좀 물꼬를 튼 것 같았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참여 주체를 놓고 여야가 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권한대행과 의장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 정도 만나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격을 좀 높여서 양당의 대표가 가야 한다. 원내대표가 아니라 대표가 가야 된다라는 것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일단 국민의힘의 권성동 권한대행께서 예. 지금 상당히 민주당이 이 전국에서의 주도권을 갖는 것이 불편하신 입장이다.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저희가 이재명 대표가 국정 안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자라고 제안한 지 5일 만에서야 여기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야 정 협의체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여야 정 협의체에 국회의장은 어디에 소속되는 것입니까? 국회의장 빼고 가자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원내대표만으로 하자고요? 그러면 이 당의 이 국정에 대한 모든 총괄을 책임지고 있는 또 당의 전략들을 책임지고 있는 뭐 당대표나 또는 비대위원장들은 여기에서 허수아비 역할을 하라는 겁니까? 저는 도대체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결국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참여는 하지만 지금 이 협의체를 통해서 구체적인 국정의 안전 방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은 안 해도 된다. 그냥 이 모습은 그냥 국민들께 어떻게 보면은 껍데기만 보여주고 그러고 싶은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어떤 권한을 가지고 또 여야가 함께 참여하고 국회의장과 권한 대행이 참여해서 국정 안정의 방향을 만들어내려면 사실상의 대표들이 참여하지 않고 어떻게 이 부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원내대표하고 국회의장은 수시로 만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큰 틀에 대한 정리를 대표들이 하고 거기에 원내대표들이 필요할 때 참여해서 구체적인 실무적인 협상을 진행하면 될 일이다. 그렇지 않고 이재명 대표를 자꾸 빼고 갔으면 한다는 것은 이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뭔가 나름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을 방해하겠다 또는 그런 모습은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뭐 앞으로 지금 권한대행까지 아니면 비대위원장까지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방법은 바른 방법은 아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대변인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한덕수 권한대행은 정해져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핵심은 그거예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느냐, 박찬대 원내대표가 참여하느냐. 그 핵심 쟁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 자 보십시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위임받은 권력입니다. 주체적으로 선제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 국정안정협의체의 70% 이상은 국회 역할이고 국회의 시간입니다. 결국 국회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입법과 제도를 통해서
정부, 그러니까 지금 권한대행이 이끄는 정부를 지원해 주냐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럼 우원식 국회의장 참여하는 게 맞죠. 그렇다면 양당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대표가 없는 상황이고 비대위원장이 또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원내대표가 겸임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좀 그렇다면은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박찬대 원내가 오면 될 일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끼면 어떤 게 있냐면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쪽에 이른바 정책에 대한 문제들, 자신의 상징 자본가도 같은 것들, 자기가 혹시라도 나중에 대선 국면에서 꺼낼 수 있는 그런 의제들, 그런 것들을 정부 정책에 녹여서 하겠다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용돼야 되고 아주 깔끔하게 비상시국에 따른 그런 협의체로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양당 원내대표는 수시로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두 분이 만나서 계속적인 일관성 있게 이걸 이어가고 그다음에 국회의장은 국회를 이끄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이 시간을 또 잘 운용하고 배분할지 그다음에 권한대행 거기서 어떤 역할을 맡아 다시 그 정부로 가서 역할을 할지 이렇게 하면 될 일인데 굳이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를 함으로써 저는 이걸 뭔가 민주당의 의도대로 이끌어가고 주도권 자체를 국민들을 보기에도 이게 민주당 정부가 예고편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미지를 좀 연출하자는 측면에서 하는데 중요한 거는 실리잖아요. 지금 비상시국에 비상한 결정을 내려야 되고 비상하게 참여해줘야 되는데 누가 참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말 이재명 대표가 참여 안 하면 참여 안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기 와서 회의에서 정하면 되고 또 정 안 되면 권성동 원내대표 설득하면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밖에서 이렇게 여론전 펼치는 거는 기선 싸움 같고 그다음에 마치 주도권을 우리가 놓지 않겠다는 그런 메시지로 들려서 국민들 보기에 과연 이게 비상시국에 임하는 민주당의 자세인가 좀 의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2.3 비상계엄, 12.3 내란 사태가 없었다면 지금의 이런 국정협의체가 필요할까요? 이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모든 경제, 외교, 안보 모든 측면이 그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을 초래한 게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방탄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책임이 가장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힘에서 본인들의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 건지 좀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 말씀 더 드립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좀 보면요. 지금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해서 원톱이냐 투톱이냐. 만약에 투톱이면 또 외부 인물, 그러니까 뭐 원외냐 원내냐. 거기서도 성격을 또 치자면은 또 이제 안정이냐 개혁이냐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어떤 방향성으로 좀 갈 것 같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수별로 다르고 그러니까 뭐 제 그렇죠. 초재선 다르고 3선 다르고 4선 예. 다르고 각 이제 여기서 보는 또 그 자기들의 또 입장과 주장이 달라서 제가 하나로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굳이 예측을 한다 그러면은 투톱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부여된 역할이 너무나 많아요. 원내 전략도 그렇고 지금 너무 과부하 걸린 게 많아서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에 집중해가지고 원내 전략을 짜고 지금 국정협의체도 또 참여해야 되는 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많은 과부하가 걸리는 상황이라 저는 지금 당이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럼 위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빠른 판단력을 가지고 그다음에 어쨌든 원외보다는 원내가 왜 필요하냐면은 지금 원외는 좀 장기적으로 당의 체질 개선을 하거나 변화를 하거나 그다음에 정체성을 하거나 이럴 때 조금 롱텀으로 가는데 비대위원장들은 원외가 맡아서 좀 책임 있게 이끌어가는 게 맞지만 지금 비상시국입니다. 그러면 빨리 안정감을 갖고 당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내분 때문에 지금 심하잖아요. 뭐 녹취록이 유출되니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당이 어지러운데 빠르게 그럼 여기 중진들이 좀 와서 자리를 안착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렇다면은 일정 부분 용산 측과도 조금 교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당의 원내 전략을 수립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와도 잘 소통해야 되고 그다음에 초재선까지도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경륜과 그런 좀 약간 포용력도 좀 있어야 하고 그런 측면을 여러 가지 좀 그 요소들을 교집합시켜 볼 때 저는 그 권영세 지금 의원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뭐 일종의 뭐 네이밍도 되겠죠. 이른바 권투체제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뭐 사실 두 분이 또 갖고 있는 특장점들이 잘 조화롭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권영세 그 지금 의원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국무위원을 맡았지만 주요 당직은 맡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기회에 한번 이런 역할을 부여한다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당이 조금 조기 수습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조심스럽지만 아마 다음 주 초에는 예. 권영세 의원에 대한 쪽으로 조금 가닥을 좀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저희가 이렇게 거리를 다니다 보면 현수막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선관위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지역구 현수막에 대해서는 게시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에 대해서는 이제 불가하다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당에서는 이거 편파적이다라는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자꾸만 이렇게 부정선거의 온상이다 또는 편파적이다 이렇게 공격하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계시다라는 걸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를 주장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에도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내놓은 결론에 보면 일단 내란 공범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구호, 정치적 주장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었고요. 이재명 대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선거에서 누구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목적성 구호에 대해서는 불가하다. 이것이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번에만 이것이 뭐 편파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국민들에게 이걸 오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은 반성이 필요한 시점에서 결국 반성은 없고 이재명 대표 공격에만 열두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를 쫓아내면서 결국은 국민의힘이 이번 12.3 비상계엄, 12.3 내란 사태를 결국 동조하고 옹호하는 것이다. 이런 지금 주장을 같이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목소리가 같이 힘을 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탄핵이 지금 그 심리를 받고 계시는 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12.3 비상계엄을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를 확인해보겠다라는 이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여전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하고 못 믿고 거기에 이 정치적인 주장이나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합세한다면 국민의힘 앞으로 어디로 가시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정말 심히 걱정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이 사안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요. 예. 공기와 같아야 돼요. 존립하는 자체가 화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냥 조심스럽게 아주 조용하게 관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분란을 일으킵니까? 자, 조국혁 신당이 내란 공범이라고 표현해서 그건 걸을 수 있다고 허용했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안 된다고 했답니다. 자, 이재명 대표를 안 된다고 한 이유가 이 현수막을 걸으면 안 된다고 한 이유가 나중에 대선 후보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영향을 줄까 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산에 출마하는 정연욱 의원은 대선 후보 안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리고 권영세 의원 지역구에 나경원 의원 지역구에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 지역구에 내란 공범이라고 하면 이 세 분이 나중에 대선 후보 출마하면은 그때 가서 공정성 시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십니까? 그리고 선관위가 보니까 이번에 부정선거, 저는 믿지 않습니다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다 그러면 본인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내면 되지 그걸 가지고 겁박하고 고발합니까? 선관위가 무슨 사법기관처럼 굽니까? 저는 이러니까 선관위가 자꾸 도마위에 오르고 그 운용 능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공정하게 해주면 됩니다. 다 못 걸게 하든지 걸게 해주면 됩니다. 누구는 유력 대선 후보라고 걸게 하고 이재명 대표 그럼 사법 리스크 때문에 또 출마 못하고 할 땐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대선 후보가 안 되면 그때 또 걸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중잣대들. 그러니까 뭐든지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그다음에 소통과 설득 없이 무조건적인 그 자신들의 그 기관의 권한으로 그거 기관의 이름으로 자꾸 이렇게 대응하는 거 저는 이게 부당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이런 데에 대해서 매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모습 보여줘야 하고 또 일관성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정말 이 중립성에 대한 문제 선관위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